혹시 전기차 운전하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어떤 생각이요? 아, 이 충전 시간 좀 스마트폰처럼 확 짧아지고 주행거리는 막 서울에서 부산 왕복할 정도로 길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거의 모든 전기차 오너들의 꿈이죠. 그렇죠. 배터리가 뜨거워지거나 혹시 뭐 불이 날까가 걱정하는 일 자체가 아예 없는 세상, 이런 상상이요. 네네. 근데 이 꿈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전고체 배터리.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회사가 바로 이 기술의 선두에 서 있는 곳, 퀀텀스케이프. 입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회사죠. 네, 길고 길었던 그 연구실 단계를 지나서 이제 진짜 세상에서 통할지 시험받고 또 대량 생산을 준비하는 단계로 막 넘어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 그 이상이라는 거죠? 네, 이 기술이 왜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화려한 기술 이면에 어떤 냉정한 현실과 과제들이 있는지. 그 양면을 다 보자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훨씬 더 입체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게임 체인저라는 기술의 심장부부터 한번 열어보죠. 네, 퀀텀스케이프 배터리의 모든 것은 바로 세라믹 분리막이라는 아주 얇은 막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핵심이죠. 기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채우고 있잖아요. 네, 액체가 들어있죠. 그걸 아주 얇고 단단한 고체 필름으로 바꾼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배터리 기술의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액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불안정해지고 사고가 나면 불이 붙을 위험이 있거든요. 아, 그 화재 위험성? 그렇죠. 근데 이걸 불연성 고체로 바꾸면 안전성이 극적으로 올라갑니다. 게다가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주행거리를 늘리고 충전 속도도 훨씬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생기는 거죠. 와, 장점만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걸 만드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냐면 초기에 랩터라는 공정을 개발해서 생산량을 3배나 늘렸다고 막 자랑을 했어요. 네, 그랬었죠. 근데 그것마저도 대량 생산에는 어림도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 핵심에 소결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신터링이라고 하는데요. 소결요? 그게 뭔가요? 아주 고운 세라믹 가루를 거의 녹기 직전까지 뜨겁게 가열해서 입자끼리 서로 꽉 껴안고 단단하게 굳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비유를 좀 해주시자면. 최고급 도자기를 굽는 것과 비슷해요. 하지만 머리카락보다 얇은 두께로 아주 넓은 면적을 단 하나의 흠결도 없이 구워내야 하는 와,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까운 작업이었죠. 저도 초기에는 이 소결 공정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아 정말요? 네, 마치 쌀 한 톨 한 톨을 손으로 붙여서 밥을 짓겠다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퀀텀스케이프가 엄청난 카드를 꺼내듭니다. 네, 나왔죠. 코브라라는 이름의 새로운 공정인데요. 이게 그 열 처리 속도를요, 무려 25배나 높였다고요? 네, 25배입니다. 잠깐만요, 25배예요? 그게 아니 무슨 2.5배도 아니고 25배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저도 처음엔 믿기 힘든 숫자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뭔가 기존과는 아예 다른 방식을 썼다고 봐야겠네요. 네, 이건 단순히 화력을 높여서 빨리 굽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기존 방식이 큰 오븐에 넣고 전체를 뜨겁게 달구는 방식이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코브라 공정은 필요한 부분에만 에너지를 아주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집중시키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아하, 덕분에 속도만 빨라진 게 아니라 공장 공간 활용도도 극적으로 높아졌죠. 좁은 공간에서 훨씬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아까 그 밥 짓는 비유로 하자면 네, 그냥 손으로 하던 걸 압력밥솥 수준으로 바꿔버린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실험실 선반 위에 있던 그 꿈의 기술을 드디어 공장 생산 라인으로 옮길 수 있는 가장 큰 문턱 하나를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론은 완벽해 보여도 실제 세상은 또 다르잖아요. 특히 자동차처럼 사람 목숨을 싣고 달리는 물건이라면 더더욱요? 바로 그 점이 핵심이죠. 그래서 퀀텀스케이프가 아주 흥미로운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 코브라 공정으로 만든 새로운 배터리 셀 QSE5를 가지고요. 네, 저도 이 부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테스트 장소가 일반 도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폭스바겐 그룹 산하의 명품 오토바이 브랜드 두카티의 전개 레이싱 바이크였어요. 맞습니다. 두카티 V21L.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달리다가 급 감속하고 코너를 격렬하게 돌아나가는 레이싱 트랙.
배터리 입장에서는 거의 고문 수준의 환경 아닌가요? 고문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그런 극한의 환경에서는 배터리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거든요. 네, 열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보통 전기차들은 배터리를 식히기 위해 아주 복잡하고 무거운 액체 냉각 시스템을 달고 다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테스트의 진짜 놀라운 점은 그런 복잡한 냉각 시스템 없이도 퀀텀스케이프의 배터리가 트랙 주행을 완벽하게 버텨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네, 말씀하시죠. 아니, 레이싱 바이크는 너무 극단적인 경우잖아요. 일반 승용차 환경과는 너무 다른데 이 테스트 결과가 일반 전기차 운전자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오히려 너무 특수한 조건이라 우리가 이 정도야라고 보여주는 마케팅 쇼에 가깝다는 비판은 없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죠. 네. 하지만 이 테스트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쇼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한가요? 지금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의 상당한 무게와 부피, 그리고 비용이 바로 그 냉각 장치에서 나옵니다. 아, 그 식혀주는 장치요? 네. 배터리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이죠. 그런데 퀀텀스케이프는 우리 배터리는 소재 자체가 안정적이어서 그 비싼 보험이 필요 없거나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아하. 이걸 뗄 수 있다는 건 같은 크기의 배터리 팩에 더 많은 셀을 꽉 채워 넣어줘 주행거리를 늘리거나 혹은 차를 훨씬 가볍고 싸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한 부가의 이점이 아니라 전기차의 설계 철학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아, 그런 의미군요. 냉각 시스템을 떼어낸 공간과 무게만큼 더 많은 가치를 담을 수 있다. 단순히 우리 배터리 튼튼해요가 아니라 네. 우리 배터리 쓰면 당신 차가 더 싸고 더 멀리 갈 수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극한의 환경을 통해 기술의 안정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그 기술이 가져올 경제적 이점까지 함께 보여준 아주 영리한 테스트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기술도 있고 실제 가혹한 환경에서의 성능도 증명했습니다. 이제 남은 가장 큰 산은 바로 대량 생산이겠죠. 네, 실험실에서 몇 개 만드는 것과 공장에서 수백만 개를 똑같은 품질로 찍어내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그렇죠. 수많은 유망 기술 기업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아, 그 양산의 벽? 소위 제조의 지옥이라고 불리는 구간이죠. 그런데 퀀텀스케이프는 이 지옥을 혼자 건너지 않겠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전자부품의 강자인 일본의 무라타 제작소나 아이폰 액정 유리로 유명한 코닌 같은 회사들과 손을 잡았더군요. 네, 이 파트너십은 단순히 우리 기술 좋아요라는 마케팅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건 퀀텀스케이프가 하드웨어 스타트업의 가장 큰 무덤인 제조의 지옥을 혼자 건너지 않고 이미 그 길을 수십 년간 걸어온 베테랑 가이드들과 함께 가겠다는 영리한 생존 전략인 셈이죠. 아, 야의 세계 최고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일종의 분업이네요. 그렇죠. 게다가 무라타나 코닌 같은 회사들은 자신들의 명성을 걸고 파트너를 정하기 때문에 이건 퀀텀스케이프의 기술력에 대한 업계 최고의 보증수표와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죠? 네,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계 10대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한 곳과 새로운 공동개발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느 회사인지는 비밀에 붙였지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제조업체, 즉 OEM은 바로 도요타나 폭스바겐, 현대차처럼 우리가 아는 그 완성차 회사들을 뜻합니다. 네, 그렇죠. 이들과의 계약은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수준을 넘어서 특정 차량 모델에 이 배터리를 어떻게 넣을지 함께 설계하고 테스트하는 단계로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납품 계약이 아니군요. 네, 이들의 최종 승인 없이는 배터리가 차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 계약이 사실상 상용화로 가는 마지막 관문, 최종 보스전을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자동차 회사의 그 까다롭고 긴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진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와, 정말 모든 게 순조로워 보이는데요. 기술 개발했지, 성능 증명했지, 든든한 파트너들도 확보했지. 근데 이렇게 완벽한 그림에서 항상 발목을 잡는 게 바로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고 있는 걸까요? 현재 퀀텀스케이프의 재무제표를 보면 말 그대로 돈을 태우고 있습니다. 돈을 태운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올해 예상되는 조정 이비드 손실액, 그러니까 순수하게 영업활동으로만 보는 손실이 약 2억 5천만 달러. 2억 5천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거의 3천억 원이 헐쩍 넘는 돈인데요. 네, 그렇죠. 당연히 아직 매출은 단일원도 없고요. 와, 1년에 3천억 원이 넘는 돈이 사라지고 있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다. 정말 아찔한데요? 이것이 바로 스토리 주도형 주식의 승명입니다. 스토리 주도형 주식. 네. 지금 콘덤스케이프의 주가는 실제 벌어들이는 이익이 아니라 이 기술이 미래 전기차 세상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라는 거대하고 매력적인 이야기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기업을 볼 때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멋진가도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되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할지를 아주 냉정하게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가들은 그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고 있나요? 한 유력 투자은행의 보고서를 보면 콘덤스케이프가 자동차 회사로부터 의미 있는 매출을 올리기 시작하는 시점을 네. 원래 예상보다 2년이나 늦춘 2029년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9년이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5년이나 남았네요. 네. 그럼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매년 수천억 원씩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회사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 효율을 높여서 설비 투자 예상액을 낮추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는 있지만 하지만 근본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기까지는 아직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기술 개발 단계에서 시제품 생선, 그리고 대량 양산으로 넘어가는 이 험난한 과정을 흔히 죽음의 계곡에 비유하는데요. 네, Valley of Death. 퀀텀스케이프는 지금 그 계곡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을 건너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반대편 출구에 도달할 때까지 가지고 있는 식량, 즉 현금이 충분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한쪽에는 정말 전기차 산업의 판도를 바꿀 만한 혁신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네, 엄청난 잠재력이 있죠. 심지어 레이싱 트랙이라는 극한의 테스트까지 통과했고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아직 단 한 푼의 매출도 없이 매년 수천억 원의 돈을 태우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돈을 벌기까지는 아직도 5년 가까이 남았고요. 정말 극과 극이네요. 네, 퀀텀스케이프가 연구실이라는 안전한 온실을 벗어나 실제 테스트라는 들판으로 나온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거대한 진전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입니다. 연구실에서 완벽한 샘플 100개를 만드는 것과 공장에서 수백만 개를 똑같은 품질과 가격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네, 대량 생산과 수익성 확보라는 가장 높고 험난한 산이 바로 눈앞에 서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 기업의 미래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래서 제 생각엔 지금 당장 이 흥미로운 이야기에 모든 것을 걸기보다는 네. 가장 중요한 관문인 대량 생산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는 걸 좀 더 확인하고 판단해도 결코 늦지 않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성과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회사와의 테스트에서 중요한 마일스톤을 통과했다는 소식 같은 것들이죠. 그런 확실한 증거들을 보면서 다가가도 충분하다는 게 현재의 결론입니다. 네, 오늘 퀀텀스케이프라는 아주 흥미로운 기업을 정말 깊게 들여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전기차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지금, 비록 결승선까지 아직 몇 년이 남았더라도 그 미래를 지배할 차세대 기술의 가장 유력한 후보에게 미리 자리를 선점하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거대한 보상을 생각하면 현재의 불확실성은 충분히 감수할 만한 위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또 다른 산업의 지형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제2의, 제3의 퀀텀스케이프가 어딘가에서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닐지 한번